윤석열 대통령은 잠시 후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진술을 시작할 예정입니다. 이와 관련해 법조팀 윤상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윤 기자, 대국민 사과나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가 나올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 어떨까요? 네,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관심은 사과와 통합이 언급될 것이냐는 점입니다.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엄에 대해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.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에서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.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했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밝혔는데요. 두 차례 사과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불안과 놀라움을 준 데 대한 사과였을 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. 네. 탄핵 소추단장인 정청래 의원의 최후 진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30분 넘게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은 모두 40분가량 발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. 윤 대통령은 평소와 다르게 오늘은 재판 시작할 때까지도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 재판 시작 2시간 40분 만인 오후 4시 40분쯤 헌재에 도착했고요. 아직까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. 최후 진술을 하더라도 국회 측 발언은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지난달 14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모두 11번의 변론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선고만 남은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헌법재판소는 오늘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마친 뒤에 변론을 종결합니다. 다만 선고는 언제 할지 알 수 없습니다. 헌재는 보통 변론을 종결할 때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는데요. 재판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 과정이 필요해 미리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노무현,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선고 2, 3일 전에야 선고 날짜를 알려줬습니다. 재판관들은 이제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하게 되는데요.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,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걸렸거든요. 전례대로라면 3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선고가 예상됩니다. 네, 이제 다른 변수가 없다면 3월 초중순이면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혹시 모를 변수가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. 헌재가 결론을 모레 27일 오전 10시에 내겠다고 했거든요.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. 헌재가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기존 일정대로 헌법재판소 8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평의를 진행하면 됩니다. 그런데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새로 임명하게 되는 건데요. 그러면 9인 체제가 되면서 변론을 갱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증거조사 등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건데요. 일단 모레 있을 권한쟁의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윤상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.